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호마림 10월 2일 목요일 목요금마 유튜브 방송 예상입니다. 자, 이제 추석으로 인해서 금주는 목금토 10월 첫 주 목금토만 시행이 되고 다음 주는 추석으로 휴장이죠. 자, 추석 전에 제가 항상 전통적으로 잘해 왔는데 금주에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는 몇 경주 뭐 복승식 19.2배 뭐 선복승식 70.7배 서울 육경주 같은 경우 적중도 했죠. 복식 19.4배, 선복승 70.7배 등 몇 경주 적중을 했는데 메인 승부였던 가장 중요했던 메인 승부 서울 4경주에서 제가 5번 썬더스톰을 팔리는 마중에 제게 가장 세게 말씀을 드린다. 5번 썬더스톰의 고배당 마로 단통, 고배당 단통을 주력으로 때리는 승부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 마필은 바로 신인 기수 우인철 기수의 1번 원더풀 남천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5번, 5번, 1번 단통이 주력 승부였는데 요렇게 복병으로 잡혀 있었던 썬더스톰이 인기 1 위로 9 번이 강하게 팔렸는데요. 5번, 9 번이 깜빡이까지 팔려버렸죠, 강바람이 불고. 그리고 1번, 5번 막번도 제가 녹음을 하고 나서 또 대단히 많이 떨어졌는데 자 어찌 됐든 결론은 요 3번 BS 스톰이 거리 첫 도전을 해서 믿을 수 없다라고 봤던 맞들인데 3 번이 우승하는 바람에 아쉽게 5 번, 1 번이 2-3 척에 그쳤죠. 그래서 아쉬웠는데 3복은 62.3 배가 나왔고 3 번이 많이 팔린 마필이었고요. 그래서 메인 승부가 2-3 착이 너무 아쉬웠고 3복은 62.3 배였죠. 그리고 서울 8경주, 대상 경주 자 종합제 이렇게 6 군데 잡힌 인기도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4 번마 지구라트를 제가 자신했던 승부 경주였습니다. 자 그런데 막판에 초강반을 불면서 지구라트가 이클립스 킹과 함께 깜빡이로 팔려버렸죠. 어이가 없었는데 어찌 됐든 지구라트가 들어왔는데 제가 주력을 요 맥을데이로 주력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맥을데이가 상태가 좋았고 추입으로 가장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었고 그래서 주력으로 봤던 건데 말을 잘못 탔습니다. 기수가 김정준에서 갑자기 김영문으로 바뀌면서 뒤에서 끝까지 참고 있다가 직선에서 승부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 11번 애틀레오퍼가 꼴찌에 서 있다가 놀고 있다가 추입으로 올라왔죠. 그것처럼 왔으면 됐는데 중위권으로 빠르게 붙어서 무빙을 하면서 빠르게 붙어서 따라붙다가 시종 내측 무거운 주로 주행하다가 죽어버렸죠. 그래서 기수가 바뀐 탓에 또 요 맥을데이가 못 오고 4 번, 10 번이라도 제대로 좀 적중을 하나 싶었는데 11 번이 취입으로 날아서 끼어드는 바람에 일삼색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난 일요일에는 여러 가지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죠. 자 이제 10월 달의 첫날 목요일 오늘 목요일에는 지난 항상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부산 8개, 제주 8개 시행이 되고요. 내일 금요일에는 제주 7개 하고 서울이 11개가 펼쳐집니다. 그렇게 시행이 되고 일요일에는 평소와 토요일에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서울 11개, 제주 부산 6개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자, 시작하는 제주 일경주입니다. 에, 제주 일경주 경주거리 800m인데요. 세븐 언더가 인기 1위로 강하게 팔리는 가운데 혼전성으로 팔리는 그런 경주인데 자 일단 세븐 언더가 가장 유력합니다. 유력하긴 한데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뭔가 하면은요. 지금 제주 경마장이 주로 빠르기가 엉터리입니다. 한마디로 주로 빠르기가 엉터리인데 뭐 주로 빠르기를 판단하는 위원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웬만하면 그냥 주로 빠르기 1 귀찮은 듯이 그리고 웬만하면 뭐 조금 느린 것 같다 그러면 주로 빠르기 2 뭐 맨날 주루빠리가 1 아니면 2 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어찌 됐든 요 세븐 언더가 직전에 9월 12일 주로 해서 1분 05초 1로 선착을 했는데요. 착차가 많이 났죠. 그런데
이따가 나오는 마필들을 보면은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요 9월 12일 주로는 극도로 빨랐던 기록이 뭔가 좀 '잘못되지 않느냐.' 싶을 정도로 극도로 빨랐던 날이었습니다. 때문에 05초 일이지만은 정상 주로라면은 한 07초 정도 어 07 정도에 뛰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가 8 번으로 불리해져 있고 07초 정도의 실력으로는 이번 경기에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세븐 언더가 강추로 팔리는데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게이트도 8 번으로 불리하고요. 자 직전에 05초 2를 뛰었는데 07초 정도로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1번 마 천하일품 보겠습니다. 천하일품 10만 대 9월 18일 포화주로 이긴 했지만은 선행으로 잡고 양호하게 통과를 했고요. 기록이 07초 1 입니다. 거기다가 1번 게이트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충분히 1 번이 우대산을 이길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청룡바람이래 청룡바람은 마필 가격이 무려 9천만 원짜리 마필입니다. 초고가 말이죠. 9천만 원짜리 마필인데 첫 번째 주행 검사는 주춤 발자국과 단독 꼴찌로 쳐져서 못 뛰면서 한참을 쳐졌다가 종반의 끝 탄력은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 주행 검사 시에는 선입으로 기록은 08초 4를 뛰면서 충분히 양호하게 통과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검증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마는 초고가의 마필인 만큼 청룡바람이 이번 게이트에서 능력 발휘를 해줄 가능성이 충분하죠. 자 한편 레드 크라운 인기도에서 한참 밀려 있는데 레드 크라운이 요 1번 천하일품과 같이 주행 검사를 뛴 건데요. 천하일품은 선행으로 잡고 양호하게 통과를 했는데 레드 크라운은 거리가 벌어진 선입으로 따라가서 잡고 오면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철저하게 감추는 느낌이 강했고요. 천하일품과 기록 차이가 뭡니까 착차가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손맛이 뭐이 손맛이 채 안 될 정도로 착차도 근소했고 천하일품이 07초 1에 뛰었다면 얘는 07초 6. 그래서 능력을 감췄다. 전현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3 번마 레드 크라운도 대단히 조심을 해야 된다. 또 4 번마 곤룡포. 이 마필은 첫 번째 주행 검사는 주춤 발자국 후미에서 취입하는 끈기가 양호했고요. 두 번째 주행 검사 시에는 중위권 중간 선입에서 외곽을 돌고 취입 탄력이 충분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분 07초 9로 1 위로 통과를 했고 만만치 않을 수 있는 마필이 또 곤룡포입니다. 자 여기에 윤슬이란 마필은 곤룡포와 주행검사를 뛰면서 사마신을 졌지만은 선입 후에 박성광이가 탔는데 10번 게이트에서 선입 후에 시정 잡고만 충분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윤슬도 도전이 가능하다. 자 그런 가운데 가장 배당으로 가능성을 보고 있는 마필은 6번 마 도총부라는 마필인데요. 이 마필은 경주 경험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7월 3일 7월 4일 날 제주경마장 7월 4일 날 도청부가 6착을 했는데요. 기록이 07초 9 입니다. 1분 07초 9. 그런데 이 7월 4일 날은 제주경마장 주로가 대단히 무거웠던 주로입니다. 그래서 이 07초 9의 기록이라면 무거운 주로에서의 이 기록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세븐 언더의 직전 빠른 주로 기록보다 뒤지지 않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경주 7월 18일 날 경주에서는 7번 게이트였는데 발주를 약간 늦발하고 스피드로 무빙하면서 충돌도 하고 진로가 막히기도 하고 또 삼선입으로 3열 돌고 한마디로 전개가 대단히 꼬였습니다. 그러고도 부족한 끈기를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뛰었던 기록이 1분 07초 0 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단히 불리한 전개 그런 전개라고도 07초 0에 뛰었던 마필이 바로 도청부입니다. 그런데 11주 만에 지금 휴양을 하고 나오죠. 제주 말들은 휴양하고 나오는 마필을 더 조심해야 되죠. 자 거기다가 조교를 임재강 기수가 정성을 들여서 준비도 잘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결정은 당연히 현장을 보고 해야 됩니다. 신마 1 번마 천하일품, 또 3 번마 레드크라운, 2 번마 청룡바람, 4 번마 곤룡포, 윤술까지 모두 다 잘 살펴야 되고요. 또 심지어는 우대산까지도 살펴야 되는 마필이고요. 그런데다가 이런 신마들도 잔뜩한데 주로가 매우 빨랐고 8 번으로 불리한 세븐언더가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주 경엄마 도청부가 상당히 노릴 가치가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주일 경주는 미지수적인 신마들 때문에 승부로 못 가져갑니다만은 현장을 잘 살피고 배당을 노리고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경주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장 잘 살피고 잘 판단해서 터지더라도 적중할 수 있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이경주입니다. 자, 4 번마 황금들녘이 강하게 인기 1 등이고요. 그다음에 10 번마 한라장사, 7 번마 리듬블루, 그다음에 3번 천추만대, 8번 우하순으로 인기를 모으는데, 자, 우선 4 번마 황금들녘이 이 직전 경주 9월 13일 주로에서 1분 12초 8, 아주 기록이 좋습니다. 그죠? 10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갔죠. 10번에서 선행 가서 도주성 전개라고 여유 있게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록 보세요. 기록이 1분 12초 8입니다. 900m를 1분 12초 8이면은 상당한 능력마죠. 그런데 직전에 9월 13일 포화주로에서 이렇게 뛰었지만 그전에 8월 30일 요 황금대가 8월 30일 주로에서 4착을 했는데요. 기록이 1분 15초 5입니다. 그죠? 무려 몇 초입니까? 1분 12초 8이니까 거의 뭐 2.7초. 그죠? 2.7초나 빠른 기록을 보였던 것인데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이 기록이 거품이다. 주로가 매우 빨랐다. 9월 12일, 13일은 주로가 대단히 빨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거나 주로가 빠른 데서 기록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인기가 좋은데 이번에 부중이 보세요. 부중이 직전보다 무려 3kg가 늘었습니다. 전정 경주 그 8월 30일 날 선입으로 4위에 그쳤는데 8월 30일 날 기록이 1분 15초 5. 요 실력이 실력이다라고 본다면 부중까지 3kg가 늘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못 뛴다라고 본다면은 과연 강추로 믿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한편 또 한라장사 볼까요? 한라장사. 인기 2 위가 예상이 되는데 9월 12일 날 9월 12일 주로 해서 1분 13초 7입니다. 기록이 대단히 좋습니다. 황금 전령은 아까 12초 8. 그런데 요 한라장사도 기록이 대단히 좋죠. 그런데 한라장사 보세요. 그 이전 경주들 1000m에서 1분 28 초로 꼴등, 1분 24초 8로 조금 잘 뛰어봤자 7등, 그 이전 1분 18 초. 한마디로 직전 경주 시에 빠른 주로해서 선행을 나가면서 선전하면서 이전보다 나은 능력을 보였던 것이고 결코 이전의 능력으로는 봐주기 어려운 그런 마필입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선행도 쉽지가 않죠. 그죠? 그다음에 우화라는 마필도 마찬가지예요. 9월 12일 날 기록이 빠른 주로 해서 1분 14 초고 얘는 한라장사는 13초 7, 얘는 14 초고. 그러니까 우화라는 마필은 더더욱 빠지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제가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은 3 번마 천추만대입니다. 자, 이 천추만대는 5월 16일 주로 해서 9번 게이트에서 외곽 돌고 1분 05초 8로 2차 입편했고요. 6월 7일 주로 해서 6월 7일 주로 해서 중위권 전개 여의치 않은 가운데 에, 두세 번이나 마필이 좀 고갯짓을 하면서 막혀가지고 전개가 여의치 않아서 두세 번 고갯짓을 하면서 좀 좋지가 못했고요. 그러고도 직선주로 해서 외곽으로 빼서 수입하는 탄력 걸음이 좋았습니다. 자, 그랬던 마필이 바로 천추만대고요. 그러면서 1분 15초 2로 방해를 두 번이나 받고도 주입이 좋은 걸음으로 1분 15초 2로 우승을 했던 마필인데 지금 17주 만에 휴양을 하고 나옵니다.
자, 휘황마들을 더 조심해야죠. 17주 만에 휘황하고 나오는 가운데 게이트가 3번으로 유리하고 부중까지 2.5가 빠져 있습니다. 자, 6월 7일은 마서의 발표 자료가 주로빨리가 2입니다. 자, 황금 들녘은 전전경주 8월 30일 날 1분 15초. 같은 주로빠르기라고 본다 하더라도 오히려 천추만대가 더 잘 뛰었고 두 번이나 방해도 받았고 그런 점을 감안하면 천추만대가 3번 게이트에서 훨씬 더 나은 능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배팅의 충만은 바로 3번 천추만대를 노리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게 리듬블러가 역시 또 만만치 않은 마필입니다. 데뷔전부터 04초 7로 충분히 선입으로 모래도 맞고 탄력으로 선전하면서 우승을 한 마필이고요. 곽서희가 탔지만은 이번 경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번을 축으로 때리는데 황금 들녘이 아니라 요 리듬블루가 온다면 배당이 상당히 좋겠죠. 황금 들녘은 받치는 쪽으로 봐준다고 하면은 그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3번마 천추만대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좀 더 배당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 6등급 마필들이 1200 경주인데 자, 인기마들이 있는데 신예들, 아직은 신예들의 경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조심을 해야 하죠. 자, 그러나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풀리는 마필들 가운데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선 판타스틱 이글이 인기가 좋은데 서승훈 타서 그렇습니다. 데뷔전 때도 서승훈이가 타고 9번 게이트에서 선전하면서 3착을 했는데 주로가 8이었습니다. 9월 5일. 9월 5일 주로가 매우 느린 8이었어요. 그 주로에서 1분 03초. 그러면은 1200은 17초 5 정도에 뛰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로 빠르기 8. 자, 한편 요 또 판사디기길은 데뷔전 때 꼴찌까지 찾았다가 추입이 좋은 걸음으로 잠철했던 것이기 때문에 늘어난 1200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자, 한편 판타스틱 이글과 같이 뛰었던 마필이 요 세네일이란 마필인데 인기도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요 세네일은 판타스틱 이글과 뛰면서 순발력이 충분히 좋았지만은 접전 속에 외곽으로 분리해서 중위로 쳐졌다가 시종 5열 외곽 돌고도 추익 끈기가 양호했던 마필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세네일이 이렇게 인기가 없고 판타스틱 이글이 이렇게 강하게 인기를 다투지만은 순발력에서는 세네일이 훨씬 나았고 시종 접전 속에서 전개를 상당히 오열 외곽으로 불리한 무리한 전개라고 부족했던 것이기 때문에 전개를 앞선에서 유리하게 풀어나간다면은 세네일이 충분히 1200으로 거리가 늘었지만은 세네일이 충분히 요 판타스틱 이글을 이길 수도 있는 마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세네일은 상당히 배팅 매력이 있는 배당 가능하죠. 자, 한편 파이트 플레이는 어떤 말이냐? 데뷔전에서 중후미에서 수입이 좋은 걸음으로 선전하고 아쉽게 3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분 15초 8, 1분 15초 8. 아까 판타스틱 이글은 직전 기록을 놓고 본다면 1분 17초대로 본다 그랬죠. 17초 중반. 그러면 거의 뭐 2초 가까이 1.78초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주로 빠르기가 얘는 주로 빠르기가 6이었고 얘는 8이니까 기록 차이가 주로 빠르기 차이를 본다면은 뭐 큰 차이 없는 겁니다. 자, 어쨌든 데뷔전 때 그 추입으로 올라왔던 그 능력상 인기를 이렇게 강하게 모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판타스틱 이글도 취입, 화이트 플레어도 취입이죠. 자, 포트모어는 중간 선입에서 3열 돌고 인기마로 팔리고 인기 2등으로 팔리고 부족했고요. 직전에 주로 빠르기 육상에서 1분 16초 4. 얘는 파이트 플레이는 주로 빠르기 6에서 1분 15초 8이니까 포트모어는 선입권으로 붙어서 전개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번에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얘는 자, 그런 가운데 가장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은 11번마 최강로 있습니다.
직전 경주 시에 2번 게이트였는데 선행을 쏘고 나가서 지구력이 아쉬운 가운데 종반에 잡히고 이착을 했어요. 그런데 9월 5일 요 판타스틱 이글과 같은 9월 5일 주로에서 선행 가서 1분 16초 7, 1분 16초 7로 이착을 했던 마필이 최강 루이스입니다. 아까 판타스틱 이글은 직전에 뛴 거는 1분 17초 5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물론 판타스틱 이글이나 파이트 플레이어 이런 마필들이 데뷔전에서는 취입으로 왔지만은 맘먹고 또 나오면은 두 번째 경기에서는 또 앞에 갈 수도 있는 게 경마죠. 그런데 어찌 됐든 보여진 걸로는 최강 루이스가 선행도 충분히 11 번으로 불리하지만 순발력상 앞선에서 움직이면서 선행을 못 간다 하더라도 선입으로 충분히 이번 경기에 상대들을 이길 수 있는 마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최강 루이스가 인기마 중엔 낫다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세네힐이 설명드렸듯이 이번 경주에 충분히 앞선에서 강공으로 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마 세네힐의 선전이 기대가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아마도 저는 4번, 7번 깜빡이로 팔리를 4번, 7번 배당이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일단은 11번 이나 6번 앞에 갈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 보고 최종 판단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생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들이 10 번마 네온빛이 인기가 1 위가 강하고요. 그다음에 1 번마 황해가 깜빡이로 팔릴 건데, 자, 네온빛은 왜 인기가 좋을까요? 기록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12일 주로해서 기록이 좋습니다. 1분 13 초. 그죠? 그런데 그 이전 경주 기록 보세요. 8월 23일 기록은 1분 16초 1.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이 실력으로는 이번 경기에 어려운 겁니다. 8월 23일 날 1분 16초 1에 뛰었던 실력으로는 이번 경주가 1000m인데 어렵다. 10번으로 게이트도 불리하고 직전에 기록이 좋아서 인기가 좋은 겁니다. 못 믿는다 이런 얘기예요. 부중도 늘었고요. 자, 네온빛 과신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한편 1번마 황해. 황해는 직전에 게이트 점으로 도주를 합니다. 도주를 해 가지고 버티고 선전을 했던 기록이 1분 23초 5로 입상을 했고요. 기대할 수가 있어요. 직전의 모습이라면 게이트도 1 번이고 도주해서 버티고 1분 23초 5로 이착을 했는데 직전의 모습이라면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부중이 지금 직전보다 4.5가 대폭 늘었습니다. 직전엔 도주로 버티면서 이착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전 경주시에는 선행을 가도 지구력이 상당히 부족했던 번번이 죽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또 부중이 4.5가 대폭 늘었기 때문에 일본 게이트에서 선행은 무조건 가겠죠. 선행은 무조건 가는데 과연 버틸 수 있겠느냐. 늘어난 부중상 과연 버틸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어 못 믿어 장담 못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다음은 4 번마 가온빛. 가온빛은 직전에 6번 게이트에서 경합 선입으로 선전하고 1분 24초 5로 참차를 했는데 음 부중이 2 킬로가 늘었고요. 어찌 됐든 충분히 4번 게이트에서 선입권으로 도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금빛 여제. 금빛 여제는 직전 경주 시에 황해가 뛰면서 6 마신 반을 줬고 1분 24초 7을 뛰었는데 부중이 1 킬로가 늘었고 얘는 4.5가 늘었으니까 얘가 지구력 부족으로 땅을 파면은 또 얘가 이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도전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마필은 누구냐? 바로 9 번마 글라가게라는 마필입니다. 인기도에서 밀려 있죠. 그런데 글라가게는 직전 경주 시에 부진했는데 직전에 왜 부진했냐? 직전에 인기 1 등으로 팔렸습니다. 인기 1 등으로 팔렸는데 인기 1 위로 팔렸는데 직전에 부진했는데 왜 부진했냐? 마필이 발주시에 기립하면서 완전 늑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 늑발하고 중후에서 외곽 돌고 추입 경기를 보였지만은 5 위에 그쳤던 것이죠.
자, 그런데 전정 경주 8월 29일 경주시에 1분 23초 8, 8월 29일 경주시에 1분 23초 8에 입상을 했던 그 실력이면은 이번 경주 편성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글라가계입니다. 1분 23초 8로 전정 경주 8월 29일 주로 해서 그 실력이면은 이번 경주에 가장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아까 황해가 1분 23초 5로 우승을 한 건데 입상을 한 건데 이전에 땅을 팠던 마필 부중이 대폭 늘어서 못 믿는다. 조금만 느려지면 못 믿는다 이런 얘기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번 경주는 지금 요 여기에 요 근락가계를 가장 이제 이렇게 보고 금빛 여제도 가늠마로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고배당 가늠마가 또 한 마리가 또 있어요. 바로 이 신천여제 종합집 백판인데요. 신천여제가 요 황해랑 뛰면서 직전에 착사가 났지만은 부중 차이로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땅 파면은 이길 수도 있는 게 신천여제입니다. 신천여제도 고배당 일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어쨌건 제주 삼경주는 인기마들 과신할 수 없다. 다 빠질 수도 있어요. 황해는 선행 가서 부중 탓에 땅 파고 죽을 수도 있고 네온빗은 워낙에 직전에 거품 기록이었고 후미에서 추입으로 오다 미흡한 모습으로 입상에 실패할 수도 있고 뭐 가온빛 이런 마필들이 오고 신천여제 같은 고배당마가 선전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자, 어쨌거나 조심을 해야 되고요. 저는 9번 마 글라가게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기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산 이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400 경주가 되겠는데요. 생각보다 혼전입니다. 월드 블루 핑켓이 인기 1등으로 잡힌 가운데 상당히 혼전성으로 잡혀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제가 가장 유력하게 보는 마필은 8번 마 오너 챔프라는 마필입니다. 직전 무거운 주로 9월 5일 무거운 주로 해서 중위권에서 3, 4일 외곽 돌고 선전하면서 참착을 했고요. 그 무거운 주로에서 직전에 1분 30초 5에 참착을 했던 직전 실력이면은 이번 경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권승주 마방에서 두 마리 동반 출전의 의미도 있고요. 자, 다나카가 타고 있는데 다나카가 요새 아주 물이 올랐습니다. 잘 탑니다. 자, 또 오너 챔프 이번 경주 가장 유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승훈의 미스 스나이퍼. 미스 스나이퍼가 주춤 발주에 스피드가 좋은 거로 뭐 선행을 쏘고 나갔다가 버티고 종반에 덜미를 잡히고 삼착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이번 경주 선행이 가장 빠른 말이 바로 미스 스나이퍼입니다. 때문에 직전에 발주가 조금 늦은 가운데 선행을 치고 나가느라고 오버페이지가 되면서 지구력 부족을 보였지만은 무난하게 발주 나와서 무난하게 선행 가면은 거리가 늘었어도 돌 수 있는 마필이 바로 미스 스나이퍼고 그래서 서승훈의 미스 스나이퍼 기대한다. 구민성 마방에서도 두 마리가 동반 출전이죠. 희망담비가 의외로 인기가 좋은데 미스 스나이퍼가 주력 승부일 것이고요. 희망담비는 왜 인기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직전에 이렇게 평범한 주로 빠르기 5에서도 부족했던 마필이고요. 아마도 전정 경주시에 주로 빠르기 2에서 1분 13초 13초 6으로 기록이 좋아가지고 인기를 모는 것 같은데 희망담비는 저는 안 보는 마필입니다. 자, 구민성 마방에서는 2번 마 미스 스나이퍼가 승부입니다. 그다음에 월드 블루 핑켓은 직전에 주로 빠르기 4상에서 1분 16초 0을 뛰었던 마필이고요. 결코 이번 경주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다실바가 기승해서 도전은 해볼 수가 있겠는데 너무 과한 인기입니다. 과신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마필 중에는 뭐 1번 마 파이널 어택이 인기가 없는데 재검받고 나오는데 재검 시의 걸음이 양호해서 일격 가능성 고려를 해볼 수는 있겠고 4번 마 그레이스칼이 직전에 주로 빨리 6에서 1분 31초 5를 뛰었는데 뭐 일격 가능성 고려 정도 외곽의 만보 시대 요 만보 시대도 일격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경주는 제법 혼전으로 잡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7-8 단통이다. 7-8 단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다음은 제주 4경주입니다.
자, 제주 사경주 인기마 2 번마 대명, 예, 인기 1위. 그다음에 10 번마 태화, 그다음에 뭐 4번 불생불사, 5번 기찬, 7번 장타공주, 8번 신화여신, 이런 마필들이 2 번이 축인 가운데 6 마리가 인기마로 팔리는데요. 자, 일단은 인기마 중에는 대명이, 일단은 게이트 2 번으로 유리하고 그래도 가장 낫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도전마 중에는 뭐 도전마들 다 팔리는데 태왁이 그래도 좀 더 낫고, 그다음에 불생불사 두 마리가 도전권에서는 좀 더 낫고요. 그다음에 기찬, 장타공주, 신화여신, 이런 마필들. 기찬이나 장타공주는 일격 가능성, 신화여신은 못 믿겠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 고배당으로 딱 걸려 가지고 고배당으로 노리는 승부마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호마림의 제주 경마지만은 제주 사경주 강호마림의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고배당마를 놓고 때리는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참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마 서승훈 디 러블리 킹을 필두로 1번마 스투카, 그다음에 뭐 4번 남의 매직, 팬텀 킹, 석세스 카우, 레전드 히트, 뭐 이렇게 혼전성으로 팔리는데, 자, 한마디로 이번 경주는 인기마들을 모조리 믿을 수 없는 경주입니다. 경주거래 1,400인데요. 스투카의 경우 직전에 선행 가가지고 1분 28초 2, 진주배색에 잡히면서 주로 빠르기 5, 평범한 주로에서 1분 28초 2를 뛰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딜 러블리 킹은 직전 경주 시에 중간 선입 후에 끈기를 보이면서 선전을 했지만은 기록이 1분 15초 7, 주로 빠르기는 6, 얘는 주로 빠르기 5. 그러면은 얘는 직전에 1분 29초 7 정도에 뛰었다라고 본다면은, 아무리 주로 빠르기가 1의 차이가 있지만 훨씬 더 요 스투카가 더 잘 뛴 거죠. 그런데 딜러브리 킹이 인기를 1위까지 모으는 이유는 뭐다? 서승훈 타서. 그죠? 그리고 보시면은 또 누가 있습니까? 남의 매직. 남의 매직은 직전에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요. 직전에 포화주로 주로 빠르기 2에서 1분 26초 7로 기록이 좋아서 그런 건데, 한마디로 직전의 기록은 의미가 없다. 선두와 착차도 많이 났고요.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 보여줬던 능력을 놓고 봐도 봐줄 수가 없는 마필입니다. 남의 매직은 봐줄 수가 없는 마필이다. 자, 그다음에 팬텀 킹. 글쎄요. 직전에 주로 빠르기 4에서 1분 28초 1, 그 실력으로는 안 되죠. 다만 다실바가 기승해서 좀 더 나은 능력을 보일 수는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일격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복병으로. 일격 가능성 정도. 석세스 카우 인기가 좋은데 직전 경주 주로 빠르기 7, 주로 빠르기 7에서 1분 30초 2를 뛰었고요. 과연 그 실력으로 장담할 수 있느냐? 장담 못하죠. 도전은 가능할 수 있으나. 자, 그런 가운데 레전드 히트 1분 29초 4, 직전에 1분 15초 4로 우승을 했는데 1,400으로 따져보면 1분 29초 4 승군전. 즉 일단은 주로 빠르기 기록만 놓고 생각을 해 보면은요. 외곽이 있는 마필들, 레전드 히트 승군전에 직전에 1,200만 뛰고 1,400 거리 첫 도전 직전으로 놓고 보면 주로 빠르기 6 상황에서 1분 29초 4. 그다음에 석세스 카우는 직전에 주로 빠르기 7이었지만 기록이 한참 느린 1분 30초 2. 그죠? 그다음에 팬텀 킹은 주로 빠르기 4에서 직전에 빠른 줄였고, 예전에 잘 뛰었던 능력이라면 1분 29초 중반 정도 가능할 수 있는 마필. 그죠? 그다음에 남의 매직은 직전에 주로가 빨랐던 것이고, 이전의 능력을 놓고 본다면은 1분 29초 대 중후반, 중후반. 그다음에 딜러 브레킹은 직전 실력을 놓고 봐도 1분 29초 7.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죠. 그래서 일단 직전에 주로 빠르기 5-4에서 선행 가서 3위에 그쳤던 스투카가 직전에 기록이 1분 28초 2니까 이번에도 일본 게이트에서 선행 가면은 그나마 금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인기마들을 하나같이 모조리 못 믿는 경주고요. 그러면은 고배당마 숨은 배당마가 올 수 있는 편성이 바로 이번 경주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제가 노리고 있는 승부마가 있습니다. 바로 5번마 썬더 패션입니다. 당구장 두 개 잡혀 있는데요. 자, 이마피는 최근에 1800 경기에서 부족했습니다. 직전에 부진했죠. 1800에서. 그런데 전전 경주 시에는 1800에서도 그때 뒤에 이어서 장착을 하면서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었던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썬더 패션이 지난 6월 달 경주 시에 1600m에서 후미에 있다가 추입으로 뚫고 추입이 좋은 걸음으로 우승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번 경기에 충분히 중간 정도에서 취입 탄력으로 1800에서 전력 따지고 내려와서 올 수 있다라고 보는 마필이 썬더 패션입니다. 저에게 2 순위로 노리는 고배당 관리마가 있는데요. 종합지 완전 백판 선제입니다. 자, 감량이점이 좋죠. 자, 선제는 한마디로 직전에도 못 뛰었지만은 직전에도 1400 통과 기록은 주로 빠르기 6상에서 1분 29초 4 였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실력이면은 요 디너브리 킹보다 못 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전에 잘 뛰었던 능력을 놓고 생각을 해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선제가 능력으로 이번 경기에 무조건 되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부중이 지금 3 킬로가 더 빠져 있죠. 때문에 선제가 무조건 된다. 즉 제가 볼 때는 이번 경기는 뭐 5 번마 썬더 패션과 7 번마 선제가 손잡고 들어와도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부산 3 경주는 고배당을 노리고 가는 승부 경주가 되겠고요. 선제 썬더 패션 1 순위, 종합지 빼판 선제 2 순위로 노리는 부산의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오경주입니다. 자 제주 오경주 동쪽 샤인이 올 거의 뭐 올머리 강추입니다. 과연 믿을 수 있나요? 일단 동쪽 샤인이 직전 경주 시에 이번 경주 동안질주 어디 갔습니까? 1 번마 동안질주. 동안질주에게 1 마시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동안질주는 9번 게이트였고요. 동쪽 샤인은 4번 게이트. 그래서 동쪽 샤인은 4번 게이트에서 중위권 2열 돌고 끈기로 2차를 했고요. 동안 질주는 9 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한 가운데 외곽에서 9 번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외곽으로 선행 경합하다가 막판에 덜미를 잡히고 아쉽게 동쪽 샤인에게 1 마신을 쳤습니다. 자 그런데 직전에 9번 게이트에서 선행 경합했던 동안 질주가 이번에는 1번 게이트입니다. 동쪽 샤인은 9 번입니다. 8 번입니다. 보증은 1.5가 늘었고 얘는 1 킬로 늘고 0.5의 차이. 자 직전에 1 마신을 요 제 동쪽 샤인이 이겼는데 자 이번에는 1번 게이트를 받고 나온 동안 질주가 90% 이상 동쪽 샤인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다가 동쪽 샤인은 보시면은 전정 경주 6월 7일 경주시에도 인기 1등 팔리고 꼴등하면서 부진했던 마표입니다. 그 이전 5월 달에는 입상을 했지만은 그 이전 3월 14일 날 입상을 했지만은 그다음 4월 달에는 또 인기 1등 팔리고 6 위에 그쳤던 마필이 동쪽 샤인입니다. 한마디로 기복마, 퐁당퐁당 기복마이기도 하고 이번엔 조건이 불리해진 가운데 8 번으로 게이트까지 불리해진 가운데 직전에 1만 실을 이겼던 동안질주를 이기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뭘 믿고 이렇게 인기 1 등이냐.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12일 주로 해서 기록이 빠릅니다. 9월 12일 주로 해서 1분 22초 5 그죠? 기록이 빨라서 인기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1000m예요. 아까 지금 900m에서도 제가 평균 이전에 뛰었던 기록보다 마필들이 2초 이상 이 기록이 빠르게 나온 날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기록은 정상적인 주로로 볼 때는 한 1분 24 초에서 1분 25초 정도, 그 정도의 실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 실력으로 이번 경기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동쪽 샤인 잘 맞아야 받치기 방어나 봅니다. 자, 그러면 동안 질주는 믿을 수 있느냐? 동안 질주도 못 믿죠. 직전에 9번 게이트에서 선행 경합하고 아쉽게 삼차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동쪽 샤인을 이길 수 있을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 이전 경주 시에도 이번 경주 상대들 성공여제, 광명황제 어디 갔습니까? 성공여제 10번마, 그다음에 광명황제 4번마, 이런 4번마한테도 졌던 마필이 동안질주입니다. 그죠?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동안질주도. 그러면은 성공여제는 믿을 수 있느냐? 전전경주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는데 직전에는 또 미흡한 모습으로 3 위에 그쳤죠. 자, 그러나 충분히 이번 경주 능력으로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전적 경주는 김홍건이가 타고 우승, 직전에는 김준호가 타고 3차를 했는데 이번에는 말 못하는 박재희가 탄 데다가 부중까지 60km로 들어있고 게이트도 10번입니다. 믿음이 안 가요. 그 믿음이. 그죠? 능력으로는 되는데 믿음이 안 갑니다. 그죠? 다음은 용트림. 용트림이 인기가 있는데 용트림은 직전에 체중 10kg 불고 선행을 나갔으나 땅 파고, 그야말로 땅 파고 죽어 꼴등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 경주들에서 선행으로 연속 우승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또 선행 가면은 돌 수도 있을 마필인데 직전에 땅 파고 죽었던 마필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물론 뭐 체중 빠져나오고 상태 좋으면 버티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용트림 역시 과신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설명드린 바에서 이번 경주는 한마디로 이 강축으로 팔리는 동쪽 샤인을 필두로 해서 인기마들 모조리 과신할 수는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단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놓고 때릴 승부마가 있습니다. 바로 9번마 제주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요 제주보이, 제주경마를 요 메인 승부 경주, 부산과 서울과 제주 통틀어서 요 제주보이를 제가 메인 승부 고배당 축으로, 종합집 백판이었고 고배당 축으로 놓고 메인 승부로 때렸는데 선전을 했습니다마는 전개가 너무 아쉬움 속에 선전을 했으나 코차로 억울하게 정말 전개 아쉬움 속에 코차로 삼착을 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삼복승식만 배당으로 적중을 했던 그런 제주보이였죠. 자, 그런데 이 제주보이가 직전에 아쉽게 억울하게 삼착을 하고 이번에 승군전이라고 부중이 지금 보세요. 직전에 59.5를 달고 뛰었는데 이번에 부중이 무려 8kg가 빠져서 51.5입니다. 게이트가 9번으로 불리한 것이 관건인데요. 이 제주버이는 직전에 안득수가 타고 잡고 중후미에서 외곽 돌면서 추입 전개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전 경주에서는 지난 8월 22일 경주시에는 10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노리고 강공에 나섰다가 선행을 못 가고 시정사열 외곽으로 경합하다가 무리하고 끈기를 보였지만 사차를 했던 것이고, 그다음 전전 경주시에는 곽석이가 타고 9번 게이트에서 일렬종대 상황에서 대단히 불리한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많은 일렬종대 상황에서 9번으로 분리해서 자리를 못 잡고 중후 중위권 시종 3사열 외곽으로 대단히 무리한 전개라고도 취입이 좋은 그룹으로 올라왔지만은 아쉽게 석패를 했던 마필이 바로 제주보입니다. 그래서 직전에 제가 종합지 백판이었지만은 메인 승부 축으로 놓고 강력하게 승부를 했던 것인데 그래도 제법 바람이 불었죠. 그리고는 선전을 했습니다마는 아쉽게 코차로 취입을 했지만은 코차로 삼착을 했던 겁니다.
자, 과연 이번에는 어떤 전개를 할지 궁금한데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부중 감량이 좀 더 뭐 최저 부중 51.5고 안덕수가 지금 9번 게이트인데 그 부중도 최저 부중이고 충분히 순발력이 빠른 말이라고는 안쪽에 동안 질주하고 그다음에 선행 갔던 전현준, 용트림 그죠? 그 정도입니다. 청마 특급이 또 최근에 선행을 가고 선입 선행을 갔지만은 청마 특급까지 본다 하더라도 3 마리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선행역에서 글쎄요. 용트림이 이번 경주 선행을 아마 못 갈 것 같아요. 최근에 나갔던 선행역을 놓고 보자면은 용트림이 선행도 못 갈 것 같고 아마도 동안질주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1 번이 가고 그다음에 3번 붙고 뭐 용트림은 요 정도 붙다가 말고 그런 전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제주보이가 그 이전에 보여줬던 순발력에 의하면 충분히 외곽에서 선입으로 붙을 수 있어요. 보중이 가볍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번에는 3열 외곽 돌더라도 선입으로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주 충분히 능력으로 오고도 남는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주보이를 놓고 때리는 승부로 가져갑니다. 자 문제는 주력이죠. 동쪽 샤인 못 믿고 성공여제 못 믿고 그래도 동안질주는 유력해 보지만은 동안질주도 과시할 수는 없고 자 그러면은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됩니다. 광명 시 형제가 이렇게 인기가 없지만은 어찌 됐든 간에 동안 질주를 전전 경주 이겼던 마필이기 때문에 추입으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찬스강도 이렇게 인기가 없지만은 찬스강도 충분히 이번 경주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마필 조교를 또 강조교로 조교사가 조교를 강조교로 준비를 잘하고 나옵니다. 자 이게 청마 특급도 만만치 않은 도전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종합지 빼판 종합지로는 인기 꼴등인데 환상지호라는 마필이 있는데요. 이동준 한장인데 자, 이 환상제호가 지난 7월 5일 날 문현진이가 타고 추입으로 1분 23초 6으로 7월 5일 날 승차를 했었는데 그 실력만 보여주면 이번 경주 무조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 6월 7일 경주시에도 1번 게이트에서 경합 선행으로 1분 23초 1로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2번 게이트인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부진했습니다마는 전전 경주는 10번 게이트였고요. 직전 경주 시에 게이트가 9 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선두권에서 경합을 나오다가 밀리면서 자리 못 잡고 부진했는데 자 이번에 2번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번 게이트에서 요 환상 제호가 충분히 선입으로 유리한 전개를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끈기를 보이면서 잘 뛰었던 능력이면 고배당 대박도 가능한 마필이 또 환상지호입니다. 자 그래서 제주 경주는 무조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동쪽 샤인 과신하시면 안 되고 성공 요새 마찬가지고 누구도 과신을 못하는 경주 무조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제주보이를 놓고 승부를 할 예정인데 다른 말들 2번, 3번, 4번 이런 5번 이런 고배당 말들과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까지 잘 살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요 고차원도 충분히 능력으로 기대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제주 오경주는 무조건 조심하셔라. 고배당을 노리고 승부합니다. 다음은 부산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800이 되겠는데요. 에, 이번에는 편성이 워낙 약합니다. 워낙에 봐주기 어려운 똥말들 편성이라서 요 서승훈의 아스틴 마린이 그야말로 강축으로 팔리는데요. 아스틴 마린이 직전에 약간 점프 발주하고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3차를 했는데 어찌 됐든 보여준 능력상 감량이 좀 더 있고요. 이번 경주 가장 유력한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문제는 3 번마 아스틴 마린을 믿어도 동반자가 어렵다. 최근에 워낙에 부진을 보이는 기복마들이기 때문에 동반자가 어려운데요. 자 일단 제가 가장 기대를 하는 마필은 10 번마 챔프고입니다. 저는 인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인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인기가 깜빡이 되게 생겼습니다. 인기가 의외로 상당히 좋은데요. 그만큼 이게 편성이 동일해서 그렇습니다. 자, 챔프고는 관리마죠. 예전에 챔프고 비인기 많을 때 선행으로 1800에서 선전하고 입상을 해 줬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러다가 입상을 못한 지가 거의 뭐 2년 가까이 되는데 순발력도 무뎌지고 상태도 떨어지고 뭐 이러면서 부진을 거듭해 오다가 지금 요 부중이 왜 이렇게 늘었냐? 강급된 겁니다. 강급마. 그죠? 강급마. 그런데 강급이 됐는데 강급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보면은 그렇게 못 뛴 게 아니에요. 지난 5월 달에도 1800에서 오차를 했었고 기록도 괜찮았고요. 그다음 주로가 빨랐지만은 역시 기록이 괜찮은 모습으로 6착도 했었고 7착도 했었고 자, 그리고 연습 주행하고 나서 직전 경주 시에 또 7 위에 그쳤습니다마는 초반에 경합 선두를 나오다가 기수가 좌우를 살피면서 점차 후미로 처지고 직선으로 최외곽에서 취입은 양호했던 그런 모습. 자, 한마디로 챔프가 최근에 그렇게 못 뛴 건 아닌데 그러다가 지금 강급된 겁니다. 그래서 3등급에서 4등급으로 강급돼서 나오고 있는데 자, 기수가 이번엔 다실바가 탔습니다. 라이스 마방 다실바가 탔는데 이번 경주 편성을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선행마가 없습니다. 선행마가. 그래서 10 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하지만은 챔프고가 맘먹으면 선행 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추입 끈기를 보이면서 추입 끈기도 보이고 최근 전력으로는 추입 끈기로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를 모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행까지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챔프고가 절호의 편성을 만났다. 챔프고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게 트리플 J, 트리플 J도 복병으로 잡혀 있는데 직전 경주 주춤하고 제어하고 꼴찌에서 최외곽으로 취입하는데 취입한 탄력 걸음이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1800 거리가 관건이지만은 감량이 점도 있고 요 트리플 J가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게 질주열정도 생각보다 인기가 좋은데 질주열정도 감량 이점으로 도전이 가능하다. 선행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주열정이. 그래서 감량 이점으로 선행 가면은 또 일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게이트 이점으로 혹시나 하는 말필들이 1번과 2번 혹시나 하는 말필들입니다. 어쨌거나 부산 4경주는 챔프고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주 6경주입니다. 자, 제주 6경주는 경주거리 1000m 핸디캡 4등급 마필들의 1000m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역시 또 상당히 혼전이죠. 뭐 한 6마리가 또 상당히 혼전으로 팔리는 그런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 제가 가장 유력하게 보는 마필은 6번 마 천비왕자입니다. 직전 경주 선두 경합을 돌고 선입으로 2차 입선했고요. 직전에 1분 23초를 뛰었는데 그 실력이면은 가장 낫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번마 수호천은 휘양마입니다. 휘양하고 나오는데 휘양 이전의 능력으로 되는 마필이고요. 재검 때 추입이 좋은 걸음으로 5위로 통과하는 모습이었는데 취입 말아서 전개 변수는 있지만은 감량이 좀 더 있고 2번마 수호초가 되는 말입니다. 3번마 전농미르는 박재희가 기승을 하고 있죠. 부중이 1.5가 빠졌지만 믿음은 안 가고 뭐 일격 가능성 정도. 오라동 인기가 좋은데 요마필은 6전에 3번을 입상. 그죠? 3차까지 하면 6전에 4번을 들어온 마필인데 발전 여지가 있어서 가능성이 있어요. 발전 여지가 있어서 도전은 가능한데 보여진 능력으로는 인기보다는 못 믿죠. 자, 그래서 오라동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발전 가능성으로 도전은 가능할 수 있다. 자, 한편 수비, 게이트가 외곽으로 불리하지만은 수비가 충분히 능력으로 제 능력이면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굿셀건 역시 감량이 점이 좋고 외곽으로 불리하지만은 충분히 능력으로 선정 가능합니다. 기타 마필 중에는
종합집 백판이지만은 김한남의 1 번마 남송이가 재건받고 나오는데 휘황마입니다. 재건받고 나오는데 예전에 전력상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조교도 김한남이가 강조기를 하고 나와서 고배당 가능마로 1 번마 남송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주 육경주는 일단은 6 번마 천비왕자를 가장 유력해 보는 가운데 2번 수호처, 8번 수비, 9번 굿셀건 세 마리가 좀 더 낫고 고배당으로 1 번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물론 뭐 전농비루나 오라동 이런 마필도 가능성은 있죠. 자 어쨌든 현장 보고 최종 결정을 하면 되겠죠. 다음은 부산 오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5 등급 마필들의 1,600m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 또 강력하게 지금 7 번마 파워스톤과 12번 토암산 태양 두 마리가 강력하게 인기 강인데요. 무조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파워스톤이 강력하게 인기마로 팔리는데 지금 1,600m죠. 1,600m인데 파워스톤이 직전 경주 시에 7번 게이트에서 추입으로 양호한 모습으로 다실바 타고 4착을 했는데 기록이 1분 28초 6 입니다. 그러면은 주로 빠르기가 5 였고요. 그러면은 1200을 1분 42초 6 정도에 뛰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실력으로 되냐? 과신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토암산 태양. 토암산 태양은 직전 경주 1분 28 초로 2 착을 했는데 그러면은 주로 빠르기가 5 였고요. 1분 42초 0. 얘는 직전의 기록을 놓고 본다면은 1분 42초 6. 그죠? 그런데 파워스톤이 지금 4 전을 뛴 마필로서 이번에 게이트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토암산 태양을 이길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어찌 됐든 두 마리 모두 요 정도의 마필. 주로 빠르기 5 상황에서 요 정도 뛰는 마필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뭐 일일이 다 설명하자면은 한도 끝도 없고요. 뭐 2 번마 다이아 나이트 같은 마필도 일격 가능성이 있고 3 번마 진주빛도 뭐 일격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희망군주 같은 마필은 절제 쓸 때는 7월 4 일날 1분 41 초에 뛰기도 했긴 했으니까 희망군주도 단아까 타고 일격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러나 최근 모습으로는 봐주기가 좀 어렵고 엠버니도 직전의 실력이면은 서수훈 타고 만만치 않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월드태양 인기가 그렇게 없는데 월드태양이 직전에 선전하고 승군전인데 일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스웨이 직전에 무거운 주로 해서 선전했던 실력이면은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디스웨이. 페이트 재건받고 나오는데 수입하는 걸음이 좋았습니다. 살펴야 되고요. 자 그런데 고배당으로 노린 마페 한 마리가 있는데요. 종합지 완전 백판. 종합지로는 인기 꼴등 1번마 일념신화입니다. 음 직전에 요 일념 신화가 1800에서 11번 게이트였습니다. 11 번. 1811 번이면은 부산은 정말 웬만한 능력만 아니면 입상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 11번 게이트에서 발주시의 척지가 주춤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어하고 후미 전개 후에 4코너를 중위권 외곽을 돌고 추입 끈기를 보이면서 근소한 차로 5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주로는 좀 빨랐지만은 직전에 11번 게이트에서 상당히 잘 뛴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 8월 22일 1600m 경기에서 중후 중위권에서 추입으로 내측에서 펜스로 추입을 하면서 올 듯하다가 막판에 부족한 모습으로 5위에 그쳤는데요. 기록이 1분 43초 9 였습니다. 자 내측에서 펜스 취입을 하다가 그랬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그 이전에도 1800에서 3착을 했었고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요 일념 신화가 최근에 1800을 뛰면서 전적을 보시면은요. 27전 동안 일념 신화가 우승 딱 한 번 한 마필입니다. 27도 실전 동안 우승을 딱 한 번 한 마필인데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립니다마는
최근 네 경주에서 보여줬던 일념 신화에 복귀한 내용이라면은 1번 게이트에서 이번 경기에 좀 더 유리한 중간 정도 전개를 해 준다면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감량의 점도 있고 충분히 이번 경기 편성이 본전이고 강하지 않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할 수는 없어서 승부까지 가져가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일념시나 고배당 놓고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설명드렸듯이 강축마 두 마리도 과신할 수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누구랑 올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전이고 어려운 경주이고 무엇보다도 이런 경주는 현장 상태가 중요합니다. 현장 상태 잘 살피고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7 경주입니다. 자 제주 경주가 계속 혼전이었는데 요거는 충마를 믿어줍니다. 1 번만 미르왕자 올머리 강추로 잡혀 있는데 게이트도 1 번이고 부중인 뭐 큰 부담 없고 미르왕자는 능력치로 믿어줍니다. 문제는 후착이 되겠는데요. 후착이 그야말로 혼전이죠. 월평천하가 가장 인기가 좋은데 직전에 7월 12일 주로가 무거운 주로였고요. 1200에서 무거운 주로에서 선행으로 참가를 했는데 그 실력이면은 월평천하가 기대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12주 만에 휴양을 하고 나오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은 팔리는 마필 중에는 월평천하가 낫습니다. 다음으로는 불량주로에서 직전에 우승했던 청룡 퀸이 감량이 점이 좋죠. 감량이 점이 좋아서 도전 마중에는 조금 남고 그다음에 신대륙이 이번 게이트 점으로 도전해 볼 수 있겠고 용담천하도 10 번으로 불리하지만은 최근 전력상 도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고배당으로 노릴 마필들 일단 중고배당으로는 만복입니다. 감량이 점이 있고요. 직전에 선행 후에 부족했습니다마는 이번 경주거리 1110 미터로 줄었기 때문에 거리 줄이고 감량이 점으로 충분히 한번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만복입니다. 자 이게 보다 고배당으로 보고 있는 마필은 5 번마 성공여신입니다. 자, 이 성공 여신은 전정경주시의 원유 1위가 타고 8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선행 경합하고 아쉽게 그 막판에 부족한 모습으로 잡히고 오차를 했는데요. 착차가 그야말로 근소했죠. 머리차 4분의 3 마시자. 자, 그래서 전정경주시에 대단히 아쉬움이 컸던 마필인데요. 직전 경주시에는 이번 경주 강충마 미르왕자가 뛰면서 착차가 좀 났죠. 착차가 뭐 거의 한 10마신 이상, 12마신 착사가 많이 나서 이렇게 종합치 전혀 안 잡히고 안 팔리는 건데요. 직전엔 다시 김홍건이가 기증을 했었고 자 이번엔 다시 원유일이가 타면서 부중이 0.5가 더 빠졌고 5번 게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원유리가 타고 좀 더 빠르게 붙어서 선입으로 한번 붙어서 잘 끌어준다면은 고배당 전정경주 복귀상 고배당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 또 미르왕자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번 경기는 뭐다? 1 번마 미르왕자를 강축으로 강축의 호착 혼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분석상으로는 뭐 월평천하 같은 마필이 좀 낫긴 하지만은 충분히 강축의 호착일 때는 비인기마가 오면서 배당을 내는 법이죠. 자 그래서 고배당으로 기대할 수 있는 마필 성공여신 그다음에 만복 이런 마필의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육경주입니다. 생각보다도 상당히 혼전입니다. 경주거리 4등급 마필들의 1600 경주인데 정말 혼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라운더 마스커 서승훈의 라운더 마스커가 인기 1등인데 큰일 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왜 인기 1등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전경주시에 전경주시에 이번 경주 트리플 신화 그다음에 블랙볼트 그다음에 뭡니까 메이크 잇 베터 요 세 마리와 같이 뛰었던 마필이 라운더 마스커예요. 그런데 요 세 마리랑 같이 뛰면서 직전에 꼴등했던 마필이 라운더 마스커. 그죠? 이들 세 마리보다 못한 성적으로 꼴등했던 마필이 라운더 마스커입니다.
그런데 또 인기 1 등이에요. 이유는 전정경주 포화주로 아주 빨랐던 주루빠르기 이 빠른 주로에서 2차 입상을 했던 그 실력 때문에, 그 기록 때문에, 직전에도 그 기록 때문에 인기 1등 팔리고 부진했던 겁니다. 전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전개도 유리한 선입전개 선행성 전개를 하고도 내측에서 선행성 모래 안 맞고 선입으로 선행성으로 유리한 전개를 하고도 지구력 부족으로 죽어버렸던 마필이 바로 라운더 마스커입니다. 그리고 전정 경주 빠른 주로에서 선입으로 선전했지만 그 이전 경주시에는 이번 경주 국대 스타 국대 스타에게도 정상 주로에서 주로 빨리 3에서 국대 스타에게도 졌던 마필이 바로 라운더 마스커입니다. 그죠? 그래서 라운더 마스커 거기다가 부중까지 직전과 같은 58km 고부중입니다. 직전에 58km 달고 유리한 선행성 선입전개하고도 죽었던 마필. 저는 라운더 마스커 들어오면 틀리겠습니다. 저는 날립니다. 안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렇다면은 어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살펴야 되겠죠. 자, 우선 트리플 신화가 직전에 라운더 마스크 등과 뛰면서 네 마리 같이 뛴 중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선전을 했죠. 주로 빠르기 8 상황에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3사를 했기 때문에 직전 실력상 트리플 신화 기대할 수 있고요. 그 트리플 신화에 이어서 5착을 했던 블랙볼트 블랙볼트가 직전에 다나카가 타고 제어하고 중위권에서 끈기를 보이면서 선전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나카가 타고 충분히 만만치 않을 수 있는 마필이 또 블랙볼트입니다. 그래서 블랙볼트가 고배당으로 이렇게 인기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블랙볼트 고배당으로 가능하다. 자, 이게 캉캉 스텝. 캉캉 스텝이 직전 경주 무거운 주로 11번 게이트에서 외곽 경합선행으로 선입으로 선전하고 1분 42초 7로 우승을 했는데 그 실력이면 충분히 기대할 수 있죠. 그래서 감량이 좀 더 있는 캉캉 스텝이 선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타 마필 중에는 뭐 라이트 챔프 일격 가능성 정도, 그다음에 메이크 베터 일격 가능성 정도. 자, 그래서 부산 육경주는 대단히 혼전으로 잡혀 있습니다만은 제 분석으로는 일단 요거 라운더 마스크 안 본다고 그랬죠. 7번 캉캉 스텝 그다음에 10번 트리플 신화. 7 번과 10번 팔리는 마필 중에는 한 방이고요. 자, 이게 고배당으로 12번 블랙볼트. 이렇게 기대를 해 보고 싶은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8 경주입니다. 자, 제주 8 경주는 일단은 7 번만 무림영웅이 강하게 축으로 팔리는데 글쎄요. 능력으로 가능한 마필이고 재검대 걸음도 좋습니다. 휘황하고 나오죠. 능력으로 가능하고 재검대 걸음도 좋습니다만은 1300m 경주인 가운데 게이트가 7 번으로 불리하죠.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부중이 60km 고부중. 제가 볼 때는 인기 1 위로 믿을 수는 없다. 봐줄 수는 있어도 인기 1 위로 믿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제가 가장 기대하고 노리는 승부마는 바로 2 번마 백전불태입니다. 한마디로 최근 복귀상 이번에는 찬스를 만난 마필입니다. 지난 7월 달 경주시에도 7 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후미에서 취입을 했는데 취입이 좋았지만 아쉽게 근소한 차로 4착을 했었고요. 그다음 경주시에도 취입으로 선전을 했으나 아쉽게 3착을 했고 전 경주시에도 중후에서 3사 코너 무빙하면서 3사를 외곽으로 무리한 전개하고도 끈기를 보이면서 3착을 했던 마필이 바로 백전불태입니다. 자, 이번엔 게이트가 2 번으로 유리합니다. 이번에는 아마도 좀 더 앞선에서 움직이면서 중간 정도에서 전개하면서 나은 전개로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마필이 바로 백전불태입니다. 최근 연이은 4착, 4착, 3착, 3착의 아쉬움 속에 승부 의지도 강할 것이고요. 이번 편성에서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2번마 백전불태를 노리는 승부입니다.
자 이게 백두비상, 백두비상이 직전에 4위에 그쳤습니다마는 이번 경주 다시 한번 3번 게이트에서 유리한 전개로 선전을 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다음으로는 뭐 웅진대성은 뭐 일격 가능성 정도, 원동 히트가 도전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곽에 있는 마필들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제주 8경주는 충분히 괜찮은 배당 기대하고 2번 마 100점 불태를 놓고 기대를 할 수 있겠다. 2번, 3번 주력 봐주면서 뭐 7번 무림영웅 반주력이나 받치기 봐주고 배당이라면 4번이나 5번 중에 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7경주입니다. 자, 경주월이 4등급 마필들의 1800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출전을 기다린 고배당마를 놓고 때리는 고배당 승부 경주. 제가 부산의 메인 승부로 때릴까도 고심을 한 경주가 되겠고요. 자, 간니케, 탐라 슈퍼 두 마리가 강력하게 인기 이강인데 간니케는 직전 경주 11번 게이트에서 김혜선 타고 기대를 했으나 외곽 선입으로 3열 외곽 돌고 착사가 나면서 3위에 그쳤습니다. 자, 그런데 간니케는 문제가 뭐다? 앞말입니다. 그죠? 앞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1800 거리 첫 도전. 제가 볼 때는 없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자, 한편 탐라 슈퍼는 직전에 의외로 잘 뛰었죠. 선입으로 중간 선입으로 끈기를 보이면서 무거운 줄에서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고 의외로 잘 뛰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전에 잘 뛴 것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인기를 모으는데 과연 이래 직전이 이 실력이냐? 일회성으로 잘 뛴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좀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과신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전권으로는 1번 마 플래시파크가 또 거리도 1800에서 한번 뛰어봤죠. 부족했었는데 1번 기 뒤점으로 서승훈 타서 거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직전에 간니케에게 졌지만 이번에는 이길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플래시파크는 봐줍니다. 자 이게 카우라인이 9번 게이트인데 직전에 탐라 슈퍼에게 근소하게 졌죠. 때문에 이번 경주 만만치 않은 도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스트라이크 존이란 마필도 직전 경주 나름 선전해서 일격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직전 경주 시에 현장에서 상태가 아주 좋았는데 고배당 기대를 걸었습니다마는 전개가 아쉬웠던 고배당 관리마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개가 한 건이지만은 전개 변수가 있어서 제가 메인 승부까지는 못 가져가는데 전개가 한 건이지만은 무조건 이번 경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 고배당마를 노리고 승부로 때립니다. 다음 부산 8경주입니다. 역시 혼전입니다. 혼합 3등급 마필들의 1400 경주인데 에, 4마리, 5마리. 복병까지 하면은 뭐 대단한 혼전. 그죠? 이렇게 혼전으로 팔리는 혼전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일단 1번마 금화 에미넌트입니다. 자, 서승훈 한장이죠. 서승훈 기수가 지난주에 우승은 한 번인가밖에 못했는데 이 착은 뭐 대단히 많이 입상을 했죠. 역시 서승훈이가 가장 부산에서는 믿을 수 있는 기수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요 금화 에미넌트는 직전 경주 8월 22일 경주 시에 능력 부진으로 재검을 받고 나옵니다. 그런데 능력 부진으로 재검받고 나오는 게 아니라 연습쟁을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직전에 부족했습니다마는 연습쟁 시에 11번 게이트에서 시종 4호열 외곽 돌고 시종 잡고 상당히 좋은 걸음과 좋은 기로로 통과를 했고요. 이번에 1번으로 게이트까지 유리하기 때문에 야광 경마이기도 하고 1번마 금화 에미넌트 이번에는 선전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자 한편 벌마킹은 직전에 1분 14초 3을 뛰었는데 그 정도 실력으로는 믿을 수 없다. 전정 경주는 주로가 빨랐고 자 벌마킹은 저는 안 보는 마필입니다. 원더풀 존스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이지만 직전에 무거운 주로에서 선전했던 전력과 1400 통과 능력 그리고 감량 이점 등으로 선정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브루크 킹맨 다실바 한 장이고요. 직전 경주 전력이면은 뒤지죠. 이번 경주 상대들에게 졌습니다. 브루크 킹맨. 그러나 직전에 부진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뛰었던 실력상 이번에 다실바 기승하고 선두권에서 직전과는 다른 나은 능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 브루크 킹맨입니다. 직전엔 전개가 좀 어려웠죠. 자, 그런 가운데 외곽에서는 무등산이 직전에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는데 도전 가능성은 있고요. 맥스터 드래곤도 외곽으로 불리하지만 직전에 선전하면서 2차 입선했고 기복이 문제지만은 도전은 가능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가장 고배당으로 보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는데 종합식 백판 2번마 월드 히트입니다. 자, 일단 감량의 점이 대단히 좋죠. 게이트 2번으로 유리합니다. 자, 직전 경주는 월드히트 1번 게이트에서 중간 선의로 붙었지만은 다실바 타고 부진했습니다. 전적 경주도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달 경주 시에는 탄력으로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던 마필 1분 27초 3으로 우승을 했던 마필이 바로 월드히트고요. 그 이전 경주도 탄력으로 선전하면서 중간 선입으로 끈기로 선전했던 마필이 바로 월드히트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최근에 부진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부중이 감량이점이 5.5가 대폭 빠져 있고 게이트까지 유리하기 때문에 종합집 백판 월드히트가 이번 경주에 고배당을 기대하고 노릴 가치가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고배당마 2번마 월드히트의 선전을 기대하고 1번마 금화 에미넌트를 중심으로 늘어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 예상 마칩니다. 자, 현장 예상. 제가 지난주에 메인 승부를 설명을 드리면서 그 설명을 막 이유를 말씀을 확실하게 왜 노리는지 이유를 열심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의외로 항상 제가 짧게 하는데 너무 길어져서 뭐 5분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원성을 살기도 했는데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설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간 거고요. 평균적으로는 3분 이내로 합니다. 자, 승부 경주만 들으시면 되겠는데 제주는 제주 승부, 제주 승부 4경주, 5경주, 8경주입니다.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뭐라 그랬죠? 제주 4경주. 제주 4경주가 오늘 광어마림의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부산은 3경주. 그다음에 오경주는 고배당 노리고 오경주는 현장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오경주는 현장을 보고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7경주, 그다음에 8경주. 죠. 그래서 제주 458, 제주 458. 오늘의 메인 승부는 제주 4경주. 부산은 378, 부산은 378이고 오경주는 고배당 경주 현장 보고 결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상 예상 마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대박 나는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더욱더 집중하고 대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